아리따운 나이 23세 사범대를 졸업한 나는 시골 우수중학교 교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 학교 뒷산에서 뻐꾹새가 울었고 학교 앞에는 시냇물이 흐르는 경치 좋은 학교였지요. 당시 나는 이선생이라 불리지 않고 여선생이라 불렀죠. 여선생은 달랑 저 하나였기 때문에요. 총각선생은 무려 6명이나 있었어요. 내가 가르친 과목은 무용, 영어, 가정, 음악 4과목을 가르쳤고요. 꽤 인기도 있었답니다. 그분들 중에 유난히도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총각 수학선생님이 있었어요. 저 몰래 내 책상 서랍에 현대문학 잡지와 귀한 문구를 넣어 놓는가 하면은 뿐만 아니라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시험 문제를 손에 잉크를 묻혀가면서 가루방 인쇄를 도와줄 때는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그리고는 내 책상 서랍에 장문의 러브레터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한 번은 밤에 청자나무 앞에서 만나자는 편지를 보내왔어요. 부유하게 자라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철부지였던 나는 편지를 받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 얼굴이 화끈거리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마음과 몸이 약속 장소로 향한 것은 아마도 그분을 연모하고 있었나 봐요. 그날 우리 두 사람은 논두렁, 밭두렁 길을 걸으며 사랑을 싹 틔웠습니다. 그때 논두렁에서는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얼마나 울어대든지 아직도 추억으로 남아있네요.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여학생들이 선생님 냇가로 고기 잡으러 가요 하는 거예요. 나는 여학생들과 냇가로 갔는데요. 고기가 잘 잡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수학선생님이 나무 뿌리를 찧어 물에 띄워서 고기가 정신이 흐리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친정 아버님 앞에 그분을 소개시키던 날 결혼 허락 대신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기울어지는 혼사는 허락할 수 없다면서 당장 헤어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근무하던 우수중학교에서 김제여중으로 전근시키면서까지 반대하셨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거역 못한 나는 약한 모습이지만은 그분은 의지가 강했습니다. 당시 교사 봉급의 2배나 되는 공채 석탄공사에 당당히 입사한 후에요. 오빠와 아버님을 꾸준히 설득했습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낸 우리 2사람은 드디어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을 우리는 10일간이나 다녔으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급하게 택시를 잡으려고 달려갈 때면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곤 했습니다. 신혼여행 마지막 날에 물어봤어요. 왜 한쪽 다리가 가늘고 빨리 걸으면 다리를 절룩거리냐고요. 한참을 말을 못하던 남편은 충격적인 사연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하지 않는 한쪽 다리 말고도 자기 몸에는 수많은 파편이 박혀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고등학교 3학년 18세 때 유교가 나고 학생복 입고 학생모자 쓰고 총 쏘는 연습을 3일만 하고 포항으로 배치되어 격전을 치루었다고 했습니다. 그해 8월 8일 제일 더운 때 고구마와 옥수수로 식사 대용을 하며 포항여고 뒷산에서 인민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이던 중 학도병 71명이 용감하게 싸우다가 거의 다 몰살하고 겨우 6명만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였다고요. 발목에 총알이 박힌 채로 다행히 연합군이 들어와 마산 육군병원에서 수술 3번 끝에 총알 제거 3년을 치료를 받고 나서 대학으로 진학, 학업을 마치고 우수 중학교 교사로 취임했다는 얘기였습니다. 남편의 긴 얘기를 듣고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남편이 어린 학생 나이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가며 용감히 싸운 감동스러운 얘기에 박수를 쳤을 것이지만 막상 그 주인공이 내 남편이라 알고 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행여라도 부상 후유증이 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있었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의지가 강한 남편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겨내리라 믿었습니다. 제 믿음처럼 남편은 건강하게 대기업에 종사하며 가정도 꾸려갔습니다. 우리 부부는
어느 가정처럼 아들, 딸 낳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 낳았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출근할 때마다 아들에게 인사하고 기저귀 다 갈아주고 띠띠우고 업어주고 누구보다도 가정에 충실하고 알뜰살뜰 저축해서 집도 빨리 사고 직장도 옮겨 대우실업 부장으로 승진되고 잘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우리 가정에 환난이 한꺼번에 다가왔어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부상한 상처가 젊었을 때는 그런대로 잘 건강을 유지했지만 나이가 드니까 후유증이 온 것이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언어장애가 오고 부상한 다리에 이상이 오고 걷잡을 수 없는 후유증이 몰아쳐서 왔습니다. 결국 회사에 사표를 내고 병석에서 지나야만 했어요. 고생을 모르고 살아온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울기만 했어요. 교회 성전에 찾아가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밤마다 기도했어요. 남편 병 간호를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남편 대신 돈을 벌어 살림을 꾸며 나가야 하는 현실이었어요. 나는 교사를 그만둔 것을 이때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대담하게도 이불가게를 차렸어요. 밤 12시 가게 문 닫고 새벽 2시까지 세탁 청소, 새벽 5시에 아침 아이들 도시락, 7시에 동대문 시장 가서 자료 구입, 버스에서 잠깐 수면을 하고 일과를 보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아들은 잘 자라주어서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를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에게 씌워드리며 함께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시련은 겹쳐서 오고 있었어요. 남편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나오다가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피를 많이 흐르고 쓰러졌을 때는 의식이 없었어요. 저는 할 수 없이 이불가게를 정리하고 오직 식물인간으로 병상에 있는 남편의 병간호에만 전념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바라보면서 병상에 누운 채로 목매인 말로
미안해요. 미안해요. 당신을 고생시켜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잘 살 수 있었을 것을. 얼굴에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남편 얼굴을 감싸주고 눈물을 닦아주다가 밖에 나가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도 5년간 저는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그러나 병상에 누운 지 10년이 되던 해 남편은 끝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남편이 떠나가신 후에 딸이 졸업하고 3남매가 대기업에 모두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 없이 다 결혼시키고 손자들 재롱에 푹 빠져서 세월 가는 줄 몰랐습니다. 나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안산 전몰 군경 미망인회에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이 미망인들은 파란만장한 환난을 겪은 사람들이지요. 같은 상처를 서로 보듬어주고 친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상 공부를 73세부터 시작하여 영화제에 출품을 했어요. 노인영화제에도 본선에 황혼의 열정, 꿈, 천사의 향연, 시어머니 타령, 그리고 국제 온라인 영화제에서는 가시나무새라는 작품 가지고 대상도 받았습니다. 남은 여생을 영화 제작에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언젠가 남편과 나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보, 이번에 만든 영화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 사랑, 내 남편이에요. 여보, 사랑해요.